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금요 바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가 오늘 무선 마이크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음향에 조금 문제가 생겨갖고 마이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잠깐만. 네,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너무 가까이 안 해도 이게 고성능이라 이 정도 떨어뜨려도 돼요. 자, 오늘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자, 9월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가 치러져서 과탐을 심층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리 심층 분석. 자, 또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물리 파트가 어떻게 출제 난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고, 그 다음에 수능 때까지, 자, 이러한 것을 토대로 6월 모의고사도 봤죠. 그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봤고, 물리. 그 다음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진짜 유능하신 윤달성 물리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아주 핀셋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툴을 먼저 얘기를 하고 원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두 개를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툴은 뭐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나왔고, 그냥 기본 틀에 입각해서 뭐 그냥 상황만 조금, 그래프만 조금 바뀐 형태로 나와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잘 풀었던,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역학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뭐 19번, 20번 문제가 뭐 되겠고요. 근데 19번 같은 경우는 20번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나왔던 고난도 문제들에 비하면 그렇게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정확히 지금 물리2 말씀하시는 네네, 물리2입니다. 지금. 물리2입니다. 네, 물리2.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아이들이 공식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는데, 공식만 써서는 조금 힘든 이제 그런 파트가 나왔고, 그러니까 분석을, 이제 그래프 분석을 좀 직관적으로 잘 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0번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어렵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비한, 그 고난도 비하면 난이도는 좀 낮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있어서 아이들이 아마 여기서 시간을 좀 이제 뺏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틀리면 44점이 되겠죠. 45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등급커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니까 44, 45가 이제 1등급 컷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두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툴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저희가 늘상 얘기하듯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투는 그렇죠? 보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 이제 워낙에 그들은 또 열심히 잘 하고 집중도 있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틀렸던 이제 그래프 문제나 이렇게 어떤 분석형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더 이제 오답 체크를 잘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 정도 난이도로 이제 아마 수능이 나오면 또 2등급이 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실수하지 않게끔 좀 차분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는 여기까지만 해도 적당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원이죠. 물리2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물리1이 가장 또 그렇죠. 중요하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좀 쉽게 나왔어요. 6월보다는 쉽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수능, 물론 작년 수능보다는 당연히 어렵게 나왔고요. 작년 수능은 이제 수능보다 어렵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수능은 뭐 어렵게 나왔고, 쉽다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급컷을 이제 확인했을 때는 또 이제 46점, 47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20번 문제나 아니면 이제 18번 같은 뭐 이제 역학 파트에서 아마 한 문제 정도 3점짜리를 틀려서 47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 같은 경우는 20번 문제가 문제긴 한데, 20번 문제 같은 거 가장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많이 틀리는 문제지만 기출에 항상 있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사설도 많이 풀고 네. 이제 뭐 문제집도 많이 풀 건데 EBS도 그쵸 EBS도 풀고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한 친구들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시간이 듭니다. 좀 걸렸던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 어쨌든 계산을 좀 하니까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제 생각에는 20번 그러니까 47점을 맞은 학생은 20 공부를 좀 했는데 20번보다는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파트들이 몇몇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면 역학 파트에서는 이제 20번 같은 이제 뭐 네. 마찰이나 탄성 파트는 이게 용수철이 나오는 네. 뭐 무조건 20번에 나올 거거든요. 네. 무조건이라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마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요즘은 좀 나오는 추세고 이제 용수철 같은 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이론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애들이 이제 공부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워낙에 역학만 강조하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이제 다른 타 기관에서도 이제 신유형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10번 문제 같은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상대성 이론을 이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너무 역학만 파기보다는 이제 나머지들도 조금 이제 봐야 좀 어쨌든 덜 틀려야 되니까 상대성 이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7번 문제에서 조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17번이 이제 전기 파트인데 아이고, 전기 오래 생각보다 전기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에 비하면은 뭐 물론 난이도가 높진 않는데 네. 전기 파트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번 같은 전기 파트에서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이제 헷갈리진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9월 모평에서는 물질파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수능에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6월에 나왔어서 물질파. 네, 물질파가 이제 항상 이제 뭐 매달 나오는 이제 파트인데 네. 9월에 이상하게 이제 현미경이라던가 이게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동안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빼먹지 말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 평가는 제가 보기에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점수가 좀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기에 안도하지 않아야 않고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원 과목은 이제 분석을 하자면 뭐 수능보다는 어렵고 그다음에 6월보다는 쉽다. 그리고 역학보다는 다른 이제 전기 쪽 2, 3단원의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해야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킬러 문제가 두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꼭 제가 9편 끝나고 아이들 그 컨설팅하면서 원점수를 좀 조사해 보니까 물리 선택한 아이들이 지금 달성생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어려운 파트의 이제 킬러 문제를 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다른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학에서 되겠지만 이 진짜 4등급, 5등급 아이들 첫 번째 4등급, 5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수능 때까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최대한 4등급, 5등급의 아이들이 2등급까지는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할 선생님? 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4등급, 그러니까 5등급이 4등급, 뭐 3등급 되고 4등급이 뭐 3등, 어쨌든 등급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등급을 올리는 거는 이제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좀 더 이제 상위 단계, 2등급인 친구들이 1등급이 되려면 이제 좀 더 이제 좀 킬러 문항들도 풀고 고난도 문제들 연습해야 되고 그다음 뭐 4, 5등급인 친구들은 거기까지 갈 아직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공통적인 내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하기로 했던 거니까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이번에도 있었던 이제 일인데 제가 좀 고3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과탐이라는 시험이
일단은 되게 늦게 보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항상 다른 선생님들 계실 때 얘기하지만 원래 시험 승 잘못됐다고 수학과 국어 영어를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냥 과탐을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과목을 잘 보면 너무 좋고 다행스러운데 앞에 네. 있는 과목들에 이제 조금 이제 한두 가지 문제씩 삐걱거리다 보면은 집중력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는 모의고사는 풀었다면 44, 45 이렇게 나오는 친구인데 이제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풀면 이렇게 나오는 친구인데 꼭 학교 모의고사를 풀면 30점 후반에 40점을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집중도에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학원에서는 어차피 그 시간에 그 과목만 보니까 뭐 충분한 에너지로 보는데 이제 모의고사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친구들이 이제 남은 기간이 한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에는 한 50 며칠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선택과 항상 집중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선택을 좀 해서 공부 이제 학습의 순서나 학습의 양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9월 그 처음에 분석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희 방송 이제 이과생들이 주로 들을 거잖아요. 과탐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들을 거고 이과생들한테는 수학 다음에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탐의 좀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30분이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친구들도 4등급이든 2등급이든 제 생각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4등급이니까 그렇죠. 뭐 연습할 때 4등급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4등급이니까 나는 이걸 1시간 동안 풀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몇 등급이더라도 이제 어쨌든 그렇죠. 20번 20문항을 그래도 30분 25분 안에 끊어야죠. OMR도 있으니까 그렇죠. 25분에 푸는 연습을 하고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3등급 후반이나 이제 3등급 요 정도의 친구들도 25분 모의고사를 보고 답안 체크하고 오답풀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한 70분 안에는 이제 끝낼 거예요. 한 모의고사 한 회분을 하는데 그 모의고사 두 회분을 하는 데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고 제가 보기엔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을 좀 하는 건 그 친구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친구도 있지만 집중도가 아이들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이제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고 하면 친구들이 지금 계속 온라인도 하고 온라인을 집중해서 안 듣잖아요. 핸드폰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컴퓨터도 좀 들어 인터넷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거 없이 일단 지금 뭐 고3이 지금 핸드폰 갖고 뭘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 다 놓고 한 70분씩 앉아서 항상 과탐 이제 한 과목씩은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제가 보기엔 자연스럽게 점수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인 친구들은 냉정하게 얘기를 이제 드리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과탐의 5등급이라는 얘기는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매일 공부를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에만 풀어도 한 해씩 풀더라도 이제 본인들이 19번, 20번 같은 문제는 못 풀 수도 있어요.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야죠. 지금 그거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9번, 20번을 틀려도 1등급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4, 5등급인 친구는 그 부분은 과감히 놓고 앞에 있는 걸 다 맞추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2등급 또는 이제 3등급 초반인 친구들은 뒤에 부분을 맞출 수 있게끔 좀 기출문제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수학 공부하는 거에 제가 보기엔 반 정도는 과탐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매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중에서는 학교를 안 가는 친구도 많거든요. 지금 주변에 보면 뭐 스터디 카페로 간다던가 그냥 수능 때까지 한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요 정도는 등교 거부권이나 아니면 자율학습 이런 걸로 신청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에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안 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자습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수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10시간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학도 대여섯 시간 공부를 할 수 있고 과탐도 3, 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수능 D-50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항상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지금 영어 단어 외우면 과탐이 지금 합쳐서 3이 안 나오는데 두 과목이 합쳐서 뭐 3, 4가 안 나오는데 백날 지금 영어가 단어 외우고 시조 외우고 시 읽어봐야 좋은 결과는 힘들다. 댓글 달려. 자신감 분한테 달아주세요. 내가 네. 차라리 내가 얘기하는 게 나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근데 친구들 자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과탐이 이제 수학이 이제 한 35% 들어가고 과탐도 한 30%에서 한 25%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많이 좀 염두를 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양이 좀 중요해요. 양을 아니, 그 저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톡을 봤잖아요. 홍 네네네. 선생님 저 추석 특강 뭐 이건 다른 영역이지만 추석 특강 홍일환 선생님 지구학 추석 강이 한 190명이 지금 몰렸는데 근데 그 내용이 문제풀이가 아니라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건네 들은 말이지만 지금 이제 기본 내용, 그러니까 내용 정리 특강으로 지금 그 정도 인원이 모였다는 건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급한 거죠. 이제 급한 거라서 이제 급한 걸 수도 있고 공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급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 한 번 더 어차피 정리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정리하는 이제 시간을 가진 걸 텐데 제 생각에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공부 아직 덜 된 친구들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동민 저기 선생님도 생명과학 그 엄청 많이 몰렸다고 그렇죠. 특강 때 막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야 이제 정신을 차리나요? 왜냐면 그럴 때가 됐죠. 원서 접수가 마감됐잖아요. 그렇죠. 원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그 수시 경쟁률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라는 것을 실패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정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아까 달성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택과 집중. 물론 이과생들이 정말 제가 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자, 수시가 실패할 경우 이제 정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시에 뜩 나왔는데 과탐 성적이 야 이거 엉망이야. 수학이 4등급이어도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탐구가 살아있으면 탐구가 평균 2등급이면 괜찮습니다. 수도권에 정시를 갈 수 있는 대학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2등급, 1등급인데 탐구가 4, 5등급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목은 이과생,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 과탐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한 과탐에서도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도 물리도 역학, 전기, 파동이잖아요. 자, 이 세 개에서 이제 마무리 좀 줘주세요, 선생님. 네네. 자, 그러면 역학, 전기, 파동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역학이 제일 어렵고 제일 범위가 많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20번이라든지 두 개는 버려도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최대한 너희들이 완벽하게 맞힐 수 있는 17개까지 맞힐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4등급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와서 2등급이 되고 싶다라고 그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얘기를 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은 일단 역학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는데 일단은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어쨌든 점수가 나와야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4등급, 5등급인 친구들은 일단 역학보다는 2, 3단원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절반은 넘게 맞고 들어갈 거고 4, 5등급인 친구들도 어쨌든 역학을 몇 문제도 맞추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역학을 다 틀리고 4등급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역학에 몰두하면 나머지를 놓칠 수 있고 나머지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놓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미련한 짓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는 일단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교적 역학보다는 그러니까 2, 3단원 파트가 좀 더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난이도도 그렇고 문제 수준도 그렇고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역학 파트로 집중을 하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시중 문제집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인강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각 선생님들의 이제 교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시중 문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오답률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오답률이 예를 들면
정답률이 나올 수도 있고 오답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답률이 이제 한 40% 이하인 문제는 4, 5등급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보다는 좀 더 이제 정답률이 높은데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들, 역학 파트에서는 이제 한 정답률이 50%, 60% 되는데 본인들 못 풀었던 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하면 그래도 아마 17번까지 또는 18번까지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아무쪼록 남은 수능 때까지 끝까지 윤상 선생님 아이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이나 댓글 오시면 좀 되게 우리 윤상 선생님 댓글은 뭐 그냥 목숨 걸고 달아주세요. 끝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고3 애들 재수생 반수생들은 이제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 현 고2 애들 네네. 너희는 좀 이렇게 공부해라. 정말 한마디만 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예비 고3 학생들 그쵸. 물리를 위해서 이제 그 방송을 계속 이제 준비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아마 지금 내신이 거의 이제 2학기도 들어왔고 준비를 그렇죠. 하면서 이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느낄 거예요. 지금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1단원 역학 파트가 1학기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 파동 파트가 이제 2학기의 중간고사 기만 차지할 건데 물리는 어쩔 수 없이 화학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물화생, 물화지 이렇게 선택을 하지 물생지 이런 데는 애들이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물리가 쉬울 거예요. 2학기 때는. 뭐 절대적으로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또 이제 홍쌤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겠지만 물화를 비교했을 때는 화학은 이제 뒤에 양적 관계든 산화하나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워지고 어쨌든 내신은 각 단원만 보니까 좀 더 집약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할만하다고 이제 느껴서 꽤 물리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 되면 또 이제 과목에 어떤 변동성이 생기지만 일단 그거는 무시하고 본인이 일단 물리원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고2여도 이제는 아직 2학기 시험을 안 봤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보다는 지금 현재 등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수시를 포기한 친구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시 수시를 이제 나눠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크게 할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게 학원 스케줄 또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또 애들 고등학교에서 천천히 공부해요. 아니라 그러세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촉박해요. 촉박한 것보다 3월, 현실적으로 저는 꾸준히 해야죠.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이제 항상 3월 또는 6월이 수능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쵸. 선생님이라서 정시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과 인강 스케줄의 선생님들 스케줄을 따라가면 크게 무리 없이 그러니까 스케줄상은 무리 없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주는 과제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한다면 큰 무리 없이 등급을 이제 한 2, 3등급 따는데 한 2등급이죠. 2등급 정도 얻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수시. 근데 이제 수시를 진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까지는 정시하는 친구들과 이제 똑같지만 스케줄이 똑같지만 방학 이후에는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투 내신도 신경 쓰고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과목 어떤 휴강도 하게 되고 좀 이제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수시하는 친구들은 정시하는 친구보다는 좀 더 집중력 있게 정말로 이제 3월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겨울방학 때. 그래야 한 뭐 4월에 한 2, 3주 쉬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물리의 원을 그래도 전 수능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공통적이에요. 수시나 정시나 어쨌든 3월이 디데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과 1학년들 예비 고1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탐구 영역 이과생이라면 이제 과탐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택 방법과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수시와 정시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우리 그 물리 심층 분석 시간에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방송은 이제 고3 학생들 남은 수능 최대한
이과생,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 영역이 제일 중요하고,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그런 훈련을 좀 매일같이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매일 푸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해야 돼요. 하루에 네. 과탐 한 과목을 1시간도 공부를 안 하는 건 그렇죠. 이과생이 제약이야. 아니죠.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수시가 실패하더라도 정시에 수도권을 바라볼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바쁘신 건데 아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네, 명절 그냥 보내고요. 어제 그냥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 연휴 마지막에 조금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 예. 다음 또 물리 시간 때 좋은 방송, 좋은 자료와 정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한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